자, 이번 시간은 회계학원론 제3장 회계 등식과 재무제표 작성 원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반드시 PPT 파일을 보면서 물론 노트에 필기도 해야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아시겠죠? PPT 파일 제3장을 올려주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은 회계 등식과 재무제표 작성 원리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회계 등식이란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회계정보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느냐 하는 회계정보의 순환 과정에서 먼저 회계 자료를 식별하는 과정, 즉 경영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회계 정보인가 하는 식별 과정을 통해서 회계 정보로 식별, 판단이 되면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100만 원짜리 핸드폰 10대를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이나 혹은 계약금으로 200만 원 송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는 거래의 판례소 중에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로서 회계 정보로 식별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료와 정보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신문 자체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 신문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서 활용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우선 회계정보를 식별하고 회계정보로 판단이 되면 분개를 하고 그리고 회계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한 후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회계정보로 변환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회계정보의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생성하여 줍니다. 이 과정에서 분계와 전기, 전기란 것은 장부에 해당 계정 과목에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부에 기록한다. 장부에 옮겨 적는다. 요즘은 물론 장부로 하지 않고 회계정보 시스템 또는 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죠?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다 또는 회계정보 시스템에 입력한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등에서 발생되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바로 회계 등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회계 처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되지 않으면 전산 시스템 혹은 회계정보 시스템의 입력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만 다음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상의 거래란 콘텐츠를 보면요. 회계상의 거래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에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 내용을 회계 정보로 기록 또는 입력하는가? 그리고 회계 등식과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래 판례소에 대해서 리포트를 다 작성하셨죠? 자기 공부처럼. 자, 거래 판례소를 보면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부채와 감소와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 회계의 모든 정보는 이 8가지 요소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3페이지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통화상으로만 전화로만 10대를 주문했다 라고 하면 이것은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핸드폰 10대를 1000만 원어치를 주문하면서 계약금 혹은 승급금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면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현금의 지출이라는 자산의 감소로서 기업의 자산의 정감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회계정보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정보로 인식이 되면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거래의 이중성이 무엇인가? 참고로 부기의 종류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수익과 지출만 기록하는 그런 가계부는 이것은 단식 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하는 회계 처리는 거래의 이중성과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복식 부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라는 회계 정보가 차변에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똑같은 금액이 대변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라는 회계 정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회계인 복식부기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무슨 말인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되지 않으면 회계 정보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 과정 시점에서도 만약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정보의 오류나 누락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 등식, 다시 말하면 재무 상태표를 기준하면 차변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무 상태표의 대비는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것이 바로 회계 등식입니다. 따라서 재무 상태표의 차변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비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무제표의 차변의 자산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부채와 자본의 합계 금액은 대차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인데 6페이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반드시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내용은요. 이 회계 등식을 이용한 거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경영 활동에서 발생되는 회계 정보를 회계 정보로 인식이 되고 식별이 되면 그 다음 분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분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한 12개 정도의 요 회계 정보를 통해서 분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거래 1. 주식회사 신앤브라더스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출자받았다. 납입받았다. 3월 한 달 동안의 주요 경영활동 내용을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라 하는 얘기인데 꼭 회계 등식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걸 보고 분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몇 번만 해보게 되면 또 거래의 판료소만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 회계 등식을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거래에 대해서. 자, 우선 모든 회계 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를 처리하게 됩니다. 현금 100만 원이 기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라는 현금, 다시 말하면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 1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것은 우리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출자를 한 자본금이다. 때문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거래 판료소에서. 그래서 자본의 증가로서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됩니다. 분기를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거래 2. 하나은행에서 우리 회사가 현금 150만 원을 차입하였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150만 원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있는 거래는 현금부터 분기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현금 150만 원. 그리고 이 현금이 150만 원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빚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은 차입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대변에 차입금 15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차변에 현금 150만 원, 대변에 차입금 15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거래 3번. 주식회사 정현정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런 서비스, 컨설팅 용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현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컨설팅 용역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용역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수익에 해당되는 용역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대변에는 용역 매출 200만 원. 다시 정리하면 차변에는 현금 200만 원 자산의 증가로서 대변에는 용역 매출 200만 원 수익의 발생으로서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자, 거래 4번. 종업원, 직원들에게 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금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현금 10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 회사 자산이 감소된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서 먼저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1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지출이 되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직원들의 급여니까 차변에 비용의 발생으로서 급여 10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차변에 급여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분기됩니다. 다음 거래 5. 주식회사 정현정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금 300만 원은 일단은 외상을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자, 용역 대금은 우리 기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에 용역 매출 300만 원을 먼저 기록하고 이 300만 원은 어떻게 됐냐? 현금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면서 돈을 못 받을 때는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활용합니다. 매출은 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었다.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이라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매출 채권 30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용역 매출 300만 원, 수익의 발생.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9페이지. 자, 거래 6. 사무실에 임차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있는 거래에는 현금을 먼저 분기를 하면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현금이 지급된 거니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먼저 기록을 하고 이 현금 10만 원은 우리 사무실 임차료라는 비용으로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으로서 차변에 임차료 1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거래 7. 주식회사 정현정에 현금 30만 원을 이달 말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분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30만 원이 지출되었다. 감소되었다는 의미죠. 그럼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현금 30만 원. 그리고 이 10만 원은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되었다는 거,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대여금 10만 원 나중에 받을 수 있죠. 그 대여금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차변에는 대여금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3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거래 8. 주식회사 정앤정으로부터 외상 용역 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외상으로 용역을 제공했죠. 그 대금 중 일부인 1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현금으로 해서 회수를 했다는 것은 현금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현금 130만 원. 이 현금 130만 원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 중에서 13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매출 채권 130만 원에 대한 권리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매출 채권 130만 원. 정리를 하면 차변에 현금 130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13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거래 9번. 컴퓨터 등 12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직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우리가 어떤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이나 컴퓨터나 자동차나 또는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적에 구입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활용합니다.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급 못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활용합니다. 참고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구매하게 되면 그때 계정 과목은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그 외의 물품, 책상, 컴퓨터, 차량 운반구, 뭐 직기 비품,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외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미지급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 회사에 컴퓨터라는 자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로서 이 컴퓨터 같은 비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씁니다. 비품.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서 비품 120만 원. 대변에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되었고 그 부채가 증가되었죠. 따라서 부채의 증가로서 대변에 미지급금 120만 원. 이렇게 분개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거래 10.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빌린 돈 중에서 원금 100만 원과 차입 기간 동안의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과 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현금 101만 원, 대변에는 부채의 감소로서 차입금 100만 원 갚은 거, 차입금 100만 원, 지급이자 비용의 발생으로서 지급이자 1만 원. 이래서 차변의 합계 금액 차입금 100만 원, 지급이자 1만 원, 대변에는 현금 101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다음 11번 거래. 주식회사 정앤정에 빌려줬던 30만 원을 이자 5천 원을 포함해서 30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일단 회사에 30만 원하고 이자 5천 원, 30만 5천 원이 현금에 30만 5천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현금 30만 5천 원. 대변에는 우리가 빌려줬던 대여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에 대여금 30만 원. 또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 5천 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차변에 현금 30만 5천 원, 대변에 대여금 30만 원, 이자 수익 5천 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거래 12번. 3월분 사무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 21만 5천 원이 발생되었다. 관리실에서 명세서는 받았는데 아직 납부는 하지 못했다. 납입 기일이 납부하는 기일이 다음 달 10일이다. 그런데 다음 달 10일에 납부할 것은 우리 이번 달 3월 달의 맨 마지막 날 3월 30일 현재로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는 것이죠. 미지급금. 따라서 관리비 21만 5천 원은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으로서 차변에 관리비 21만 5천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21만 5천 원. 여러분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미지급 비용이고 컴퓨터나 책상이나 차량 운반구 등의 자산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미지급금.
원재료를 구입하고 외상을 했다. 그때는 매입 채무 이렇게 개정 과목을 처리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분기해 보았던 거래 1부터 10위까지가 거래 요약이 있습니다. 이 거래 요약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리포트로 거래 내용을 적고 직접 분기를 해봅니다. 이거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이 3월달의 거래 요약을 보고 분기를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이 분기를 가지고 15페이지와 16페이지 보면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원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 작성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서 우리가 방금 분기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제2주차 리포트에는 방금 12가지의 거래 내용을 분기하는 것, 그리고 그 분기를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는 것, 이것이 이번 2주차 리포트입니다. 이상 회계학 원론 제3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